네, 안녕하세요. 유일한경제TV의 진행을 맡게 된 상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유일한경제TV가 요새 굉장히 뜨고 있다 그래가지고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걸 아직 소개하시면 들어오세요. 소개하시면. 오늘 저희 그 유일한경제TV의 메인 그 진행자이자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유일한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준비하신 얘기가 이제 애플 대 삼성이라 그러는데 뭐 말씀하시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예.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그 방송 중에는 네. 그 상호 존칭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그 일단은 저희가 발칙 경제를 하고 있었고, 네. 예, 우리 유일한 부장께서 그 유일한 경제 TV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둘이 따로따로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 1+1이 3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번 한 편 호흡을 맞춰 보다 보면은 어떤 그 각자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서 네. 1+1이 5가 되고 10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 오늘도 애플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봤어요. 그 삼성이랑 애플에 요새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랬더니 좀 굵직굵직한 그 반도체 시장 쪽에서 칩셋을 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유일한경제TV의 캐릭터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준비해 오신 얘기를 보니까 야, 진짜 이 얘기는 네. 어딜 가서 들을 일 없겠다.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반도체 얘기 이런 거는 그냥 찾아보면 그런 얘기 항상 있긴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어떤 재무제표와 어떤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이런 걸 통해서 비교해 보신다 그래가지고 좀 오늘 굉장히 좀 그 흥미롭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많이는 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지난밤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넘었어요. 2조 달러.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훌쩍 넘어섰죠. 코스피, 코스닥을 합쳤더니 한 1,800조 원대가 나와요. 예. 근데 2조 달러니까 2,400조 원이 2,400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저 같으면은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애플을 살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 애플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자, 말 나왔다. 이거 말난 김에요. 강 PD는 자, 삼성전자를 사냐, 애플을 사냐? 애플을 삽니다. 왜요? 삼성전자는 좀 주가가 오르는데 좀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한 데다가 많아 보인다, 제약이. 네네. 아직 또 지배구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시기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다 이러면은 롱숏 전략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은 2020년 지금 8월 말이라고 치고 저는 삼성전자를 롱하고 애플을 숏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강 PD를 설득시켜야 되는 일이 지금 이제 이번 시간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혀 설득을 안 당할 것 같아요. 어쩌지 이거 나 진짜. 내가 설득당하면 어떡해요? 삼성전자 롱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애플 숏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예. 대단하다. 워낙 탄력이 좋게 가고 있으니까. 네. 잠깐 이제 오늘 이 데이터 자료의 근거는 뭐 네이버에서도 제가 좀 검색을 했고 그다음에 다트에서도 했고 또 애플은 다트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관련된 자료는 데이터 히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데이터 히어로. 말 그대로 데이터 히어로인 회사예요. 뒷광고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이거 그냥 출처. 데이터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뒷광고 좀 해주시면 안 된대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은 저기 뒷광고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김인중 대표가 초이스 스탁 US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애플 검색해가지고 일단 짧게 애플하고 삼성전자 어제 오늘 자로 한번 몇 가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뭐 시가총액이야 애플이 2,400조 원, 2,400조 원. 네. 예. 삼성전자 보니까 보통주, 우선주 합쳐가지고 376조 원. 되게 초라하네요. 우리나라 압도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야, 6.39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는 그 나머지 회사들 시가총액 거의 한 10개 더한 것만큼 될 텐데. 야, 애플은 2,400조. 삼성은 376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6.4배가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인데. 예. 이게 이렇게까지 벌어진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삼성그룹 출입할 때 어떤 기사를 쓴 기억이 있냐면
이익이 엇비슷하네? 이런 기사 썼었고, 이익이 엇비슷한데 시가총액은 왜 뭐 2배 가까이가 나지? 뭐 이렇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시가총액도 뭐 거의 뭐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 생활하실 때니까 한 20년 전쯤 생각하면은 2000한 4, 5년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뭔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요.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28% 올랐거든요. 1년에 28%. 예. 뭐 괜찮네요. 괜찮죠. 예, 예. 그런데 우리의 한입 베어먹은 사과, 야, 123%. 와, 잠깐만 다시 아까 삼성전자는 28%. 애플은 122%. 네, 122%, 123%. 그러니까 그 큰 덩치가 100% 넘게 점프를. 그럼 그 전에는 1000조가 안 됐다는 거네. 그렇죠. 와. 최근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000조도 안 되던 회사가 1조가 안 된 거지. 1조 달러가. 그렇죠. 1조 달러 안 되던 거가 지금은 이게 2조 달러 된 거예요. 2조 달러가 됐다. 1년 새. 야. 그러니까 이 최근 1년 사이의 변화예요. 최근 1년 사이의 변화. 뭐 애플이 몇 년 전부터 막 정말 준비를 막 해가지고 막 뭐 이익이 막 꾸준하게 막 뭐 그 대단한 회사로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했다. 그런 회사 아니야. 애플 강 PD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요. 3개월간 삼성이 12% 올랐어. 12%. 코로나 이 와중에 엄청나게 올랐을 때 삼성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어요. 이게 동학개미들이 밑에서 딱 받쳐줘가지고 밑으로 많이 안 빠졌어 삼성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다양한 이슈들도 봐더라도 삼성에 크게 호재가 될 만한 얘기가 있지는 않긴 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 워낙 다들 빠졌다 올라오니까 반등폭이 좀 크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12% 올랐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애플은 3개월 동안에 무려 50%. 아, 그럼 3개월 전에는 한 1,500조밖에 안 되던 애였던 거네.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 언택트다, 뭐다 해가지고. 작주예요? 뭐 이렇게 많이 올라? 진짜로. 언택트다, 뭐다 해가지고, 요 근래에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동전주인가 보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다 돈을 막 이렇게, 꽁돈을 막 풀었잖아요. 예, 예. 한 가구당 막 몇백만 원씩 주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줬고 딴 나라 다 주거든요. 그럼 이런 이른바 여러 나라의 각 나라의 개미들이 예. 애플 산 게 아닌가 싶어. 우리나라의 개미들도 많이 가서 샀을 텐데. 많이 샀어요. 예, 예. 테슬라 뭐 2000슬라 됐다고 난리치지만 한국 동학 개미들이 꽤 역할을 했다고 저는 제가 추정을 하고 거의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외국어 사전에 나오겠더라고요. 그 와타나베 부인이 일본이 자기네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겼을 때 네. 생겨났던 그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해외를 매입하는 데 썼던 해외 자산 매입하는 데 썼던 게 와타나베 부인이잖아요. 땅 사고 기업 사고 다 예. 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일본 국가 내의 어떤 자산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좀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하지만 개인들은 되게 배가 따뜻했다. 해외 배당 받고. 뭐 달러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국내 증시,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해외 자산들을 매입하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동학개미. 네. 아,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동학개미들이 와갖고 산다 그러면 좀 되게 황당하긴 하겠어요. 황당하죠.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이제 요즘 벌어졌냐.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자, 조금 더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PER. PER. 그렇게 자, 보세요. 애플 한 26배, 삼성전자 한 18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요. 예, 예. 예, 26배. 와, 근데 PER이 26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데 네. PER이 26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와, 이거는 이익을 또 많이 내긴 내네요. 많이 내긴 내죠. 예, 예. 이익을 많이 내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애플이 이익이 안정적이고 꾸준하다. 이런 거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 PER 100배는 기본 깔고 가는 거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자, PBR, 자산 대비, 자산 대비. 애플이 21배. 21배. 거의 근데 PBR 21배면 좀 이렇게 거의 오버밸류네요. 뭐 바이오주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PBR 밸류. 보통 PER이 26배인데 PBR이 21배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 자산이 되게 적은 회사라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1.5배. 아, 1.5 대 21. 이거 봐요. 그 PER은 26 대 17인데 네. PBR은 21 대 1이잖아요. 네. 그럼 1.5배 계산이 잘 안 되죠. 정도면은 그 자산주, 네. 보통 제지주라든지 삼성의 자산은 애플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산은 엄청 많다는 거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자산주, 애플은 완전히 초고속 성장주. 뭐 이렇게 지금 확 그냥 갈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지 모르고 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삼성 애플은 다이다이 이런 말 써도 되나요? 하여튼 비슷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스마트폰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애플이 하는 거 중에 삼성이 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애플은 안 하지만 삼성이 하는 거는 반도체가 있지. 거기다 가전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그 극단적인 그 차이를 빚게 되었느냐.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ROE라는 그 리턴 온 에쿼티, 예. 이 ROE라는 지표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ROE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돈, 네.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그렇죠. 이익을 얼마나 내냐. 그렇죠, 이 얘기는 그렇죠. 내가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때 100원 내고 50원 벌 거냐, 100원 내고 10원 벌 거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50원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야. 돈이 1억 있어. 내가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주주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1억인데, 자, 애플에 투자를 했더니 ROE가 56%. 56%. 네, 1년에 얼마 1억에 대비 얼마 효율성이 나와? 5,600만 원. 5,600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삼성전자는 올해 20년도 추정치가 9.37%. 아, 근데 이게 55%가 많아서 그런 거지. 네. 9%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10%만 되면 뭐 서프라이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닌데 네. 애플이 좀 압도적으로 높긴 하네요.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면 애플은 왜 이렇게 ROE가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가 됐냐?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ROE도 쭉 보면요. 옛날에는 애플의 ROE가 그렇게 물론 이제 삼성전자보다 높았어. 그런데 2016년도 예. 그러니까 16년도 회계연도만 보면 이때만 해도 30%, 35%. 30%대. 네. 예. 그런데 그게 17, 18, 19년도 오더니 56%가 돼버린 거예요. 자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자본 수익률. 엄청나게 예. 좋아진 거예요. 자, ROE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투자자가 누구예요? ROE. 우리 다들 아시는 그 네. 세계적인 투자자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밖에 없어. 존리도 한때 세계적인 투자자였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존리 하우스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근데? 예. 하여튼 간에 뭐 워렌 버핏이죠. 네. 네. 나는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2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그러니까 비행기주에 물려가지고 애플로 다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지금 애플 하나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200% 지금 300% 될 거거든요. 거의 수익률이. 근데 여기다 수백조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100조 달러 이게 100조의 수익률이 200%면은 200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단위가 다른 거죠. 네, 네. 예, 다른 건데 저는 그래서 나는 버핏 할아버지가 IT주 별로 안 좋아하고 기술주 되게 싫어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예. 코카콜라 좋아했고. 예,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애플을 막 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애플이 뭐 그렇게 원래 맞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상하다고 맞아요. 그랬어. 예. 그러니까 버핏이 접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접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좀 이상해졌나?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고. 예, 예. 근데 버핏이 투자하고 나서 몇 년 뒤에 투자한 지 지금 한 3년 됐나요, 지금? ROE가 30%에서 60%로 껑충 뛰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가치주가 됐군요. 둘이 뭔가 꿀딱꿀딱 짜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숫자만 지금 얘기해가지고 이 숫자가 왜 헷갈리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해주신 건데 네. 이게 듣기 좀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답을 먼저 공개를 해주시고 다시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보면 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느냐. 이제 결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주주하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주 중심의 정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회사가 뭐 평가를 받고 그 이사회도 평가를 받고
뭐 이런 지배구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배분이 아주 그 주주 중심적으로 잘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굴러가야 되는데,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이런 거 몇 손가락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래저래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주주 담당 이사를 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IR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회사에 있는 내가 투자한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내가 투자를 받았으니 뭔가 이렇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뭔가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아가지만 그럼 주주가 받아갈 수 있는 거는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건 배당이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주당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방식이죠. 네. 특히 이제 애플 뭐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이제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거의 동시에 소각을 하거든요. 소각을 해요. 실제로 천문학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애플이 아주 이게 제 기억에 17년 이후 18년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버핏이 사던 때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자 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냐면 그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애플의 연간 현금 흐름표를 보면 보세요. 2015년도에는 재무 활동을 통해서 이 현금이 나간 게 그 177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 대충 한 20조. 네. 그런데 이게 1년 뒤에 200억 달러를 넘는 거예요. 200억 달러를 넘더니 그 다음에는 뭐 한 180억 달러를 좀 줄어요. 야, 2018년도 이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주 환원이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무려 878억 불을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순 지출해버려요. 재무 활동은 그거예요. 채권, 채무, 이자 주고받고 사채 주고받고 갚고 아니면 다시 빌려 쓰고 뭐 이거거든요. 그렇죠. 갚으면 돈 나가는 거고 내가 빌려 쓰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배당 주고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재무활동이라는 거에 현금으로 표현 재무활동이라는 계정이 왜 언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고 봤을 때 여기서 그 재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 그리고 이자를 내. 그렇죠. 그럼 이자를 냈을 때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현금 나가니까.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재무활동에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봤을 때 이 회사가 부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이자를 막 거의 삥 뜯기듯이 막 계속 사채업자들한테 끌려다니시 내는 이런 회사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주주들한테 충분히 많이 주는 거야. 이런 회사는 아까 그 사채이자 쓰는 회사하고 좀 완전히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애플이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걸 아닌 걸로 봐서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주주 환원 정책을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이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인 이제 물증인데 자 2018년도 이게 9월 말 결산이에요, 애플이.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인상적이긴 진짜 180조에서 878억 불.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5배가 늘었는데 그 숫자가 천문학적이니까. 근데 이게 보면요. 애플의 2018년도 그 순이익이 595억 불이에요. 에이? 숫자가 안 맞는데? 순이익이. 잠깐만, 순이익이 595억 불인데 재무활동으로 나가는 게 878억 불?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순이익 그러니까 뭐냐면은 버는 거보다 재무활동으로 나간 현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주한테 돌려준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100원을 벌었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130원을 해줬다는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거야. 그렇겠네요. 순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더 많이 쓰는 거야, 그거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8년도에 774억 불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지출했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시가총 1위 회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주주들이 맨날 가서 배당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번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배당을 하냐. 그럼 후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 저기 그 배당 성향을 한 30%딱 하죠. 해줄게요. 네, 생생 내죠. 그러면 30에서 40 정도로 할게요. 네. 이래가지고 근데 조금 경기가 안 좋다. 이번 코로나 했다. 아유 저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참으세요. 중간 배당은 좀 없이 합시다. 하반기에 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네. 스타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배당 성향이 이제 그 배당률이 100% 순이익보다 많이 되는 경우는 자기 회사인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 7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네. 아니면은 세금 내려고 세금 내려고 맞아요. 아버지한테 지분 물려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은 개미들한테 배당 주긴 아깝지만 뭐 차등 배당을 할 수는 없으니 눈물을 머금고 고배당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외국계 헤지 펀드가 샀어. 거기서 이제 거기서 딱 투자 회수해야 되니까 싹 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펀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게 표현이 되죠. 맞아요. 싹 빼간다라고 표현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그랬고 2019년도에는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910억이 됩니다. 더 돈을 많이 쓰는 거야, 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 자기 자본 총계가 자기 자본은 그러네요. 줄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돈은 되게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와요. 회사 창고에 쌓여 있는 건 없어. 줄어. 오히려 회사 창고에 쌓여 있던 돈이 줄어요. 어디 갔냐? 주주들 다 나눠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몫이 다 주주들한테 간 거야. 자사주 사서 다 태워버리는 거지. 그 결과 아까 얘기했던 ROE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많이 낸 것이 있지만 그거보다 자본이 줄어든 게 더 많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ROE, 에코티가 더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30%가 50%가 돼버린 거야. 60%가 되고요. 자기 자본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아까 이제 2019년 9월, 그러니까 19년도 회기말 905억 불이었어요. 자기 자본이. 그런데 2020년 들어서는 어떠냐? 그것도 궁금하잖아. 최신. 계속 줄어. 900억 되던 게 지금 얼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700억. 720억 불. 와. 그러니까 회사의 그 에코티가 그냥 뭐 3개월 지날수록 그냥 100억 불씩 주는 거야. 50억 불 줄고. 야, 근데 진짜 이게 아까 이게 또 리바이벌하는 건데 이게 회사 돈 주주들이 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잖아 이게. 아니 지금 미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삼성, 애플 이렇게 경쟁할 때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걸 주주들이 그냥 주세요 걸 다 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죠. 투자 활동을 안 하냐? 그거 아니에요. 애플의 분기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보면 직전 3개월 동안에 약 52억 불을 투자 활동했어요. 이것도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나갔어요. 그 전에는 뭐 한 15조 원 정도 썼어요.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다른 웬만한 기업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압도할 정도로의 그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지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상식을 깨자고요. 애플이 주가가 저렇게 2조 달러가 된 게 이익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성장성 있는 회사들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배당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보통 상식적이죠. 그런데 애플의 주가가 아까 지난 1년간 또는 최근 2년 동안에 완전히 빅점프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를 압도할 정도로. 지금 뭐 이제 쫓아올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분기별 순이익을 보면 100억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약 한 220억 불, 이때 조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반토막 났어요. 분기별 순이익이 110억 불 정도. 이것도 물론 많은 돈이지만. 그냥 뭐 한 10조 좀 푼돈 벌었네.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이익이 서프라이즈하게 막 확 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 PD, 계속 애플을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애플을 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애플을 사고 싶은데. 그런데 배당금 지출이 그렇게 많냐? 많이 늘고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연간으로 보면 주당 배당금이 2달러 전후에 2달러 전후. 2달러. 연간 2달러 전후밖에 안 돼요. 2,000원. 네, 그렇게 많이 안 준다니까. 배당 많이 안 해.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뭐다? 주주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진정한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건 뭐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자사주다, 자사주. 그쪽으로 알고 내가 볼 때는 버핏 할아버지가 열나
전화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나중에 막 다 갈아엎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대주주니까. 그죠? 그 벵가드하고 둘이 블랙 나가고 셋이 합치면은 뭐 CEO 다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애플을 살 거냐 삼성을 살 거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애플을 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칭찬을 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상식에 되게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야, 기업을께서 돈을 벌면 요걸 빼먹자. 네. 요러면 이게 나쁜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주들도 거기서 야, 여기서 100원 벌었는데 야, 너네 150원 내놔. 이러면은 야, 너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회사 돈을 그냥 빼먹기만 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되게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딱 우리나라에선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그 일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주주라는 사람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펑션은 내가 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많이 주는 게 최고지. 그게 사실 주식회사의 역할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이렇게 뭐 돈을 다 빼먹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회사라면 나도 주식 사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권 기자가 좋은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자, 1대 주주, 2대 주주 아니면 일반 개미. 예. 한 주 들고 있는 개미가 이 애플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주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주주니까 이 주주를 위해서 그냥 아까 똑같이 배당금 주거나 똑같이 자사주 사서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한 주에 있는 주주나 2대 주주나 1대 주주나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1대 주주, 2대 주주, 그 다음에 한 주 두고 있는 개미하고 달라 이게. 다르죠. 지위가 달라, 스테이터스가 달라.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일단 최대 주주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자로 들어간다. 네. 그럼 법인카드에 뭐 저기 뭐 판관비, 차 뭐 이런 그러니까 수많은 걸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게 우리가 그 거버넌스부터가 기업 지배 구조부터가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고배당을 때린다 그러면 1대 주주 배불린다 이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야 이게. 그치.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배당은 똑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인식이 그러니까. 저것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배당하면 외국인 배불린다. 빼먹는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그 사고의 틀, 인식의 틀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애플의 혁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품의 혁신이 아니라 2조 달러가 괜히 나왔겠어요? 2조 달러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거는 배당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사주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것도 배당은 있겠지만,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미국 회사들은 어떠냐? 애플에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회사들이 주주 환원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혜를 베풀듯이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아니고 주주 환원 자체가 기업의 목적이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이제 표 몇 개 보면서 제가 깨우친 게 진짜 고정관념이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는데 사실 아까 권순우 기자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애플의 PBR이 뭐 25배다. 까무라칠 정도로 옛날 같으면은 상상을 못하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제조업이 일반 그쵸? 제조업이 제조업 PBR은 5배 된다 그러면 막 옛날에는 막 야 이건 무조건 고평가야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코스피 PBR이 1배가 안 되죠. 예. 그런데 애플의 이 PBR은 자 과거 보세요. 2015년도에 PBR 2016년도에 5배가 안 됐어. 5배가. 근데 그게 지금 21배, 25배로, 21배로 지금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PBR 21배가 되게 높다는 얘기가 이거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산이 엄청 줄어든 거네. 그러니까 주가도 올랐지만 동시에 주가는 오르고 자산은 줄고. 그리고 자산은 왜 줄었냐? 주주를 다 나눠줘버리고. 그러면서 이익은 또 엄청 많이 내. 그러니까 이게 이 PBR이라는 개념이 이게 옛날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진짜 안 맞네요. 예, 헛다리짓기 딱 좋은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주주 환원이 잘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 ROE를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시 한번 느껴요. 거의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 한번 보고 우리가 어느 애플이라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사회와 삼성전자가 성장하고 있는 사회의 차이를 한번
한번 느껴보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본이 확 줄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그냥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줄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본. 근데 이 속도가 네. 뭔가 그 아까 이게 말씀하실 때 넌지시 말씀을 하셨는데 워린 버핏하고 짜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본 관리의 어떤 정책 방향이 네. 이전하고 한 3년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네. 그런 외신들이 그 2018년도, 17년도에 몇 번 떴었거든요. 그때 뭔가 좀 애플이 뭐 달라진다 뭐 해가지고 막. 하여튼 근데 1200억 불 하던 자기 자본이 지금 한 720억 불까지 확 줄다 보니까 예.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당연히. 부채가 그대로 있다면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한 사채 같은 거 좀 발행해가지고 그죠? 예. 외자진 좀 찍고 했으면은 또 확 또 뛰니까 부채 비율은 뭐 더 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만 있어도 당연히 뛰는 거고, 부채 비율은. 예. 부채 비율이 339%. 얘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삼성도 같이. 삼성전자 34%. 삼성전자 우량하네. 그러니까 이게 죽이죠. 우량하다는 개념이 좀 헷갈리게 돼요. 죽여야죠.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34%인데 애플은 339%.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같은 IT 업종에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업종 간에는 네. 크게 차별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권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공회사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원래 부채 비율이 좀 높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얘는 똑같은 IT 회사고 포트폴리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이유는 없어요. 네. 근데 한 군데는 부채 비율이 340%고 네. 삼성은 34%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순우 기자가 산업은행 회장님이었으면 애플 찾아가서 지금 난리 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바로 경고장. 뭐라 그러지? 뭐야 그거. 그 재무구조 개선 약정 맺어야지. 언제까지 부채 비율 이만큼 안 낮추면은 니네 대출 다 회수할 거야. 이거 해야죠. 200%. 200%. 지금도 200% 맞아요? 근데 회사별로 달라요. 좀 달라요? 네. 그 기업 구조조정 관련된 그 법 규정 지금도 있죠? 있죠. 기초법. 그 언제적 거예요, 그거? 그 IMF 때 만들었죠. 그 지금 그대로 있죠? 있죠.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 들어오는 애들은 좀 그렇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긴 해요. 있긴 하죠. 네.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애플은 부채 비율이 340%라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 순 자산 말고도 엄청나게 외부에서 막 빚을 낸 거죠. 가져다가 그냥 막 투자하고 막 하는 거야. 예. 한편으로는 주주들한테 왕창 몰아주고.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근데 그러면서 또 순이익이 나. 순이익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그런 경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답답한 경영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사회가 그런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만 해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칭찬의 개념도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게 보통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타인 자본, 부채를 네. 이렇게 많이 일으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 사이클이 조금 안 좋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이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막대한 부채가 맞아. 어마어마한 리스크로 돌아오긴 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 비중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안 좋을 때라도 잘 버틸 맥집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원론이잖아요, 원론. 그게 뭐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죠. 그게. 네, 경제 교과서인데 지금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다른 얘기죠. 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요새 금리가 이거 부채 340% 해봐야 이자 비용 얼마 내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버핏과 애플의 CEO 지금도 쿡인가? 예. 버핏과 쿡 그다음에 FRB 의장. 예, 내가 볼 때는 세 명이서 몇 번 식사 같이 했다. 나는 거의 확신합니다. 폭탄주 먹고 폭탄주라기보다 와인 좀 먹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자 내가 FRB 의장이야. 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제로금리다. 예. 알지? 어떻게 할지 알지? 그건 셋이 밥 안 먹어도 네. 파월 의장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의 금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겠다. 예. 그러면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 돼? 그러네. 그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 자본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빌려 써야죠.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까지 낮춰준다 그러는 자신감이 있고 뭐 수익 구조가 좋고 워낙 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죠? 그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CEO 그런 회사라면은 아니 제로로 거의 뭐 1%로 준다는데 갔다가 5% 벌면 남는 거잖아 이를테면. 그렇죠. 예. 근데 여기 ROE 지금 몇 %야? 60%. 60%. 1% 금리로 빌려가지고 60%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지금 저 미국 시가총액 1위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선 애플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마무리. 자, 시가총액이 300조인 회사랑 시가총액이 2,400조 원인 회사랑 이익은 똑같이 벌어. 그럼 어떤 회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거 장난 같은 얘기지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10% 증자만 해봐요. 240조를 땡기는 거야. 그렇죠. 한 큐에. 저쪽은 30조 땡기는 거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 네. 그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시스템 반도체 만든다고 한 100조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삼성전자는 정말 따박따박 그 따박. 모아가지고 자꾸 그 꼬깃꼬깃 그 금고에 넣어놨다가 투자할 때 딱 쓰는 거고. 애플은 이제 뭐 주주들이야 지금 애플 주식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없어서 못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배가 부르죠 지금 부를 뭐 만큼. 지금 우리가 그때 자사주 소각 많이 해갖고 주식 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좀 멋진 사업 하나 해볼라 그러는데 주주님들 한 10%씩 한번 또 돈 내볼까요? 그러면은 쌍수 들고 낼 것 같아요. 좋아하죠. 진짜요? 내 주식 10% 더 준다고요? 더 준다고? 얼마 내면 돼요?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얼마든지 가능. 그 240조 땡겨가지고 어마어마한 M&A 해봐요 또. 240조짜리 또 M&A 해봐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법도 바꾸고 우리 생각도 바꾸고 기업들 경영자들 인식도 바꾸고 해가지고 삼성이 막 주주들을 위해서 일편단심 주주들을 위해서 막 쫙 해가지고 삼성 시가총액도 500조 원, 1000조 원 가고 그러면은 배 아파가지고 뭐 배당이 어쩌고 뭐 왜 돈을 엉뚱한 데 쓰냐 막 이럴 게 아니라 박수 쳐주면서 이제 그런 게 그래야지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11% 주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일대 주주예요. 일대 주주. 근데 뭐 국민연금은 여기저기다 일대 주주여갖고. 아니 그렇긴 한데 예. 진짜 우리나라 1등 회사의 일대 주주예요. 국민연금이. 하여튼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오늘 준비했는데 권 기자가 옆에 있으니까 얘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알차지고 강 PD 어떻게 우리 둘이 뭐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케미가 좋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조회수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 흡수되지 않을까? 내 첫 출연인데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잘릴 것 같아요. 저 흡수될 것 같은데 저 흡수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초보자가 들어도 제일 잘. 예.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강 PD 그래서 여전히 애플이야 삼성전자야 뭡니까? 저는 애플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런 본격적인 아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권 기자는 그냥 뭐 싼 맛을 사는 거지. 싼 맛에. 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지펀드 매니저의 전략. 롱숏. 무엇이 롱이고 무엇이 숏인지는 네. 처음 되돌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스마트폰 시장을 뭐 1등, 2등 하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어떤 IT의 어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기도라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이면에서 어떤 재무 관리를 하거나 주주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재무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식 자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옳으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업, 이런 식의 상장 회사가 있다라는 것도 어떤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탄탄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뭐 어떤 주제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유일한 부장과 권순우 기자가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일한 경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